안녕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WBC 소식인데요. 사실 WBC에 참가하는 이제 1월 9일인가요? 그 스프링 캠프 지금 1차 캠프 사이판으로 떠나는데 거기에서 일단은 같이 1차 캠프에 합류하겠다라고 한 해외파는 김혜성 선수하고 고우석 선수 정도? 나머지 이제 김하성 선수, 뭐 이정우 선수, 송성문 선수는 약간 좀 미온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에 참가한다고 해서 WBC 대표팀에 무조건 뽑히는 것도 아니고 또 참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못 뽑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면 김하성 선수나 이정우 선수나 이 정도의 선수들은 본인이 참가하겠다 안 참가하겠다 그 의사가 중요한 거지 훈련을 어디서 하느냐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코칭 스텝 입장에서는 같이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 연습을 하는 게 아무래도 팀워크적인 부분에서 좋겠죠. 어떤 지도자도 또 그런 걸 원할 테고. 근데 이제 그런 선수가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는 선수도 있고. 송성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구단에 입단했기 때문에 사실 뭐 메이저리그 경력이 있는 선수도 아니고 메이저리그로 치면 신인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사실 WBC 이 스프링 캠프에 참가하는 거 글쎄 고 쉽지 않을 겁니다. 송성문 선수는. 근데 이제 저는 김하성 선수는 김혜성 선수와 함께 참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더군다나 김도영 선수가 물론 이제 일단 스프링 캠프에는 참가를 하게 되는데 몸에 이상이 없다면 뽑힌다라는 가정하에 사실 안현민 선수, 김도영 선수 포수 빼고 요 정도가 이제 오른손 타자고 제가 봤을 때 나머지는 전부 이제 좌타자 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하성 선수는 좌우 밸런스를 좀 맞추는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 두 번째. 지금 3일 연속 SSG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원호 투수 코치가 투수 총괄로 영전을 했습니다. LG 트윈스에서도 사실 지도력을 인정을 받았는데 경원호 코치가 1군에 있다가 2군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때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내려갔는데 사실 그때 약간 공황장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2군에 내려가서 약간 좀 여유를 가진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고 나서 SSG로 옮겼는데 SSG로 옮기고 나서 불펜에 이로운 선수라든지 노경은 선수, 조병현 선수 확실한 필승조를 구축을 했고 특히 이로운 선수의 스텝업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김건우 선수라든지 SSG가 사실은 불펜 쪽에서는 스태티지 기준으로는 아마 1위를 했을 겁니다. 25시즌에. 예,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고 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원호 코치를 한 단계 격상을 시킨 거죠. 투수 파트를 갖다가 총괄하는 그런 투수 총괄 코치로 임명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선수들이 선발에 두 자리를 들어가면서 국내 야구는 이제 불펜이 강한 팀이 성적을 내는 적어도 포스트 시즌이 아닌 페넌트 레이스에선 그런 리그의 특징이 좀 있는데 일단은 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1년 만에 불펜을 만든 SSG가 경원호 투수 코치의 효과를 분명히 본 게 아니겠느냐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경원호 코치가 감독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팀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모습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SSG의 투수진이 안정되는데 조금 더 역할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SSG 소식인데요. 광풍인 것 같긴 해요. 프로야구 열기가, 인기가. 왜냐하면 BFA 단연 계약이 이제는 60억, 50억은 저렴한데로 느껴집니다. 솔직히. 지금 최지훈 선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지훈 선수도 국가대표 출신이고 SSG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SSG에 몇 없는 준족의 리드오프형 타자잖아요.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단연 계약을 FA 말고 BFA 단연 계약을 생각하고 있나 봐요. 구단에서도. 과연 최지훈 선수는 얼마겠느냐? 제가 봤을 때 최지훈 선수는 SSG도 외야가 강한 팀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유섬 선수, 최지훈, 그리고 에레디아입니다. 그러면 한유섬 선수는 나이도 있고 에레디아는 외국인 선수고, 그러면 외야의 중심은 최지훈 선수잖아요. 그럼 최지훈 선수를 뺏길 수 없잖아요. 잘 보시면 SSG가 외부 영입이 별로 없는 팀이에요. 특히 올해 김지한 선수 데려가서 그렇지, 김지한 선수 데려가기 전까지 야수 FA 영입이 있었나요? 특별한 선수 없었어요. 근데 저는 SSG가 외부 FA에서 괜찮은 유형의 타자들을 좀 영입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이제 내부적인 방향성이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본다면 더더욱 최지훈 선수는 SSG에서 매우 중요한 옵션이다. 그러니까 저는 최지훈 정도면 얼마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액수가 나왔을 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SSG에서 최지훈 선수는 조금 더 퍼포먼스를 올려줘야 됩니다. 숫자적인 기록을.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재능이 있고 자질이 있는 선수죠. 그래서 저는 SSG에서 차지하는 최지훈 선수의 야수로서의 역할은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최지훈 선수의 가치를 과연 얼마로 측정할지, 만약에 BFA 단연 계약을 한다면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흥미거리가 되지 않을까,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때 뭐 전설 중에 한 명이죠. 버스트 포지. 샌프란시스코의 야구 부분 사장, 부문장이죠. 그리고 17명의 스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내한을 해서 일종의 행사를 가졌는데, 괜히 이런 방안을 하지 않아요. 사장단은 뭔가 비즈니스 툴 개발 혹은 비즈니스에 대한 미팅, 비즈니스에 대한 컨택,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대규모로 메이저리그 팀이 들어오지, 지금 이거는 약간의 쇼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 지역을 이정우라는 선수를 영입한 이후에 적극 공략해서 LA 다저스가 서부 지역에,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LA 다저스가 거의 국민 구단이잖아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LA 다저스와 철천지 왼수잖아요. 근데 이제 류현진으로 대표됐던 LA 지역의, 이 서부 지역의 한인 구단의 이미지를 샌프란시스코로 가져오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요번에 버스터 포지를 비롯해서 이정우 선수가 들어온 김에 쫙 들어와서 국내에서 지금 휘문고등학교하고 덕수고등학교 친구들이죠. LG 이천 챔피언스 파크에서 고등학교 선수들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각종 방문을 통해 갖고 발을 좀 넓힐 겁니다. 그런데 여기 딱 기사를 보니까 벌써 얘기했더라고. 이 맥코이만이 아주 멋있게 있는 아름다운 도시인 샌프란시스코 홈구장인 오라클 파크에 우리 대한민국 기업의 광고를 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결국은 뭔가 가져가기 위해서. 그건 이제 기브 앤 테이크죠. 그러면 여기서도 기사에도 얘기했듯이 LA 다저스가 고척돔에서 오프닝 개막전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도 그걸 노릴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대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그게 안 되겠지만 스케줄을 잡겠죠.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거기에서 잘해주면서 샌프란시스코가 한국 시장에다가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행보를 하게 되는 그런 교두보 역할이 된 거죠. 솔직히 버스터 포지가 저렇게 우리나라에 사장단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모 식당도 가보고, 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연습도 한번 가볍지만 해보고, 그러면서 선수들한테도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의 최고 스타 플레이어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동기부여도 될 거고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막전을 또 우리나라에서 유치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그리고 김도영 선수가 연봉 5억에서 2억 5천으로 반이 삭감됐다고 합니다. 근데 김도영 선수가 여기 기사를 읽어보니까 저치 판매로, 유니폼 판매로 거의 구단에다가 100억대의 매출을 어림잡아 일으켜주고 있다고 하더라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약간 연봉 협상이 위험하지 않겠어? 라는 우려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2억 5천 삭감을 받아들이고 홀가분하게 사이판으로 가게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김호령 선수는 반대로 25시즌에 엄청난 활약을 해서
생애 첫 억대 연봉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저는 김도영 선수가 지금 2억, 1억이 지금 저 나이에 김도영 정도의 능력에 내가 올해 2억이 깎였어. 1억이 깎였어. 전 이거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김도영이면. 앞으로 돈을 김도영 선수가 1억, 2억이 없어갖고 그 정도밖에 사이즈가 안 되는 선수인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김도영 선수가 2억 5천에 물론 뭐 기분이 좋진 않았겠지만 오케이 한 걸 되게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싶어요. 우리가 일반인들의 2억 5천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인데 제가 김도영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작년에 아파서 뛰지를 못했어. 2억 5천 삭감한데. 감사합니다. 올해 열심히 해서 잘할 테니까 더 보답해 주십시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김도영 선수가 뭐 나이가 40이고 진짜 정말 선수 말년에 빚을 받고 1년 1년이 아까운 그런 선수면은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감히. 근데 김도영은 지금 나이와 지금 능력치로 보면 지금 1, 2억에 목숨 걸다가 괜히 이미지 베리는 것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야 더 예쁨 받지. 그리고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선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치만 보면 부상 뭐 이런 거 빼고 김도영이 최고예요. 제가 봤을 때 야수들은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선수 중에 따라갈 선수 없습니다. 김호령 선수 같은 친구, 오선우 선수 같은 친구는 좀 연봉이 빵빵 올라갈 거고 또 그러기를 제가 기아 팬이 아닌데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잘했잖아요. 자, 그다음 드디어 제가 우려하던 기사가 터졌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직원 뽑는 것도 일이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야구단 직원을 6명 뽑는데요. 그 6명 중에 스카우트 전담 인력은 없어요. 아니 여기 보시면 선수 선발을 이틀 동안 보고 하는데 전문 스카우트 인력이 없어요. 외국인 전문 스카우트도 없어요. 따로. 그리고 야구를 전문적으로 야구단에서 근무했던 프런트 출신들이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6명으로 야구단을 다 굴린다? 축구단도 시민구단도 20명 안팎인데 구단 직원 6명이 선수단 지원, 관리, 마케팅, 행정 이걸 다 맡는다? 거기에 이분들이 스카우트까지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돼요? 이 기사가 맞다면 여기는 올해 들어오면 안 돼요. 진짜 이 상태로 올해 리그 들어올 거면. 그래서 저는 울산이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준비하고 내년에 들어오던가 아니면 25년에 준비하고 올해 들어오던가 했었어야지. 전 진짜 걱정 많이 됩니다. 지금 250명 정도가 트라이아웃 참가 신청서를 냈다죠. 근데 감독 코칭 스텝이 이틀 동안 그 250명을 다 보고 그들이 뽑아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할까? 제대로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작하면서 삐그덕거리면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BO도 냉철하게 울산 구단에 대한 행보와 방향을 그냥 맡겨만 놓지 말고 좀 냉철하게 조언해 줄 건 해줘야 될걸요 아마. 그냥 울산시에서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맡겼다가는 2구는 리그 아닌가요? 100경기를 넘게 하는데요. 한 팀이.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준비해서. 자, 이제 롯데 소식으로 갑니다. 오늘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단 김상수 선수가 롯데에서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요. 1년 총액 3억 원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김상수 선수한테 기대치가 높지 않아요. 이건 롯데 팬분들 뿐만 아니라 롯데 프런트, 롯데 코칭 스텝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 김상수 선수가 롯데에서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요. 똥 치우는 역할, 때로는 필승조 역할, 때로는 롱맨 역할. 그거에 대한 일종의 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오히려 약간의 보상 차원이 아닐까? 그래서 1+1도 아니고 1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상수 선수한테는 이 1년이 선수 인생을 걸게 되는 1년일 거예요. 아마 김상수 선수도 본인의 위치, 본인의 포션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예전에는 김상수 선수가 롯데에서 불과 2년 전만 해도 2, 3년 전만 해도 없어서는 안 될 불펜이었다면 지금은 냉정하게 아니거든요. 요즘 시대에 3억 FA 계약 대단한 거 아닙니다.
냉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김상수 선수한테는 누구보다도 필요했던 계약이고, 그리고 저는 축하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입니다. 두 번째 롯데 소식입니다. 손호영 선수는 트레이드된 첫 시즌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4번에까지 배치가 되면서 한동희 선수가 군대를 간 상황에서 3루에서 장타력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줬고, 김태형 감독님의 선택이, 선수 보는 눈이 역시 좋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25 시즌에 연속성을 증명해주지 못했죠. 그러면서 롯데의 장타력이 가뜩이나 약한데 더더욱 손호영 선수까지 부진하다 보니 결국은 장타력에서 더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롯데 25 시즌이었고, 손호영 선수는 거의 뭐 마지막에는 외야도 볼 마음이 있다, 그 정도의 간절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26 시즌을 앞두고 기사를 읽어보니까 본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본인을 가장 잘 아는 야구인들하고 운동하고 있다. 그래서 26 시즌에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다시 한번 보일 각오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는요, 사실 내야가 기회의 땅입니다. 나승엽, 고승민 1루, 2루, 3루 한동희, 유격수는 물론 전민재 선수가 앞서가지만 앞서갈 뿐이지 아직 모릅니다. 사실 손호영 선수의 주 포지션은 유격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손호영이 유격수에서 타격까지 되면서 수비 안정감까지 가져오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그게 안 된다면 손호영은 1루 겸업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일단 손호영 선수의 이 장점은 빠따잖아요. 거기에 장타력. 이걸 어필해야죠. 지명타자 자리를 노리던가. 왜냐하면 지금 롯데는 한태양 선수도 있잖아요. 수비 잘하잖아요. 손호영 선수가 전민재 선수나 한태양 선수보다 수비를 잘한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솔직히 그 부분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들보다 앞서는 건 장타력, 타격이지. 손호영 선수가 얼마나 다시 활약을 해주느냐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응원할 겁니다. 손호영 파이팅입니다. 오늘 마지막 롯데 소식. 아까 이제 우리가 김상수 선수가 이제 불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후반기에 가능성을 보여준 윤성빈이라는 친구입니다. 일단 김원중은 제끼고요. 클로저니까. 롯데 불펜이 윤성빈이 필승조로 자리를 딱 잡아주면 투탑이 딱 생깁니다. 김원중은 마무리고, 윤성빈, 최준용 투탑. 거기에 정철원 선수가 한 7회 정도? 그럼 윤성빈과 최준용 선수가 7, 8회에 가장 큰 위기에서 막아주는 프라이머리고, 정철원 선수가 그 앞에 김원중 클로저, 그리고 뭐 정현수 선수는 이제 좌완이니까, 요렇게 필승조가 세팅이 돼주면 롯데가 불펜이 상당히 경쟁력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성빈 선수의 스터프 있는 이 엄청난 스터프가 롯데의 26 시즌에 새로운 외부 영입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터진다면. 그러니까 저는 윤성빈 선수가 만약에 감을 제대로 잡으면 김원중하고 롤을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사실 김원중 선수가 완전 아싸라게 상대를 갖다 매조지하는 그런 클로저는 아니잖아요. 물론 롯데에서 너무 중요한 선수지만. 근데 윤성빈이 작년 후반기에 3연투까지 시켰거든요. 김태형 감독님이. 그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연속성을 올해 보여주기를 저는 바라요. 그리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럴 때 됐잖아요. 이렇게 고생한 선수가 그 고생한 보람을 좀 가져가야죠. 저는 윤성빈 선수가 보란 듯이 본인의 약점을 툴툴 털고 가운데 집어넣다가 좀 맞으면 어때? 예전에는 가운데도 못 집어넣었는데. 그런 자신감 있는 윤성빈의 모습을 26 시즌에 보고 싶고, 그렇게 된다면 롯데가 불펜이 한껏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 알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요. 저도 내일 아침에 이제 대장 내시경 또 스케줄이 있어서 지금서부터 이제 또
관장하고 또 아우 씨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튼 내일 일정 잘 소화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구독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